네, 우리 교과서 77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중단원, 마무리하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 미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미리 배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미분과 극한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 미분을 하기 위해서 극한을 먼저 학습을 했죠. 하지만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도 미분을 활용할 수 있다. 극한을 가지고 미분을 하기도 하지만 미분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기도 한다. 이런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의 극한은 최고차항이 최고로 커지는 녀석, 이 녀석들이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단계를 좀 쓰고 싶다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좋겠어? 무한대로 가는 녀석으로 나눠주면 좋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2x로 나눠주면은 1 플러스 2x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2의 x분의 1이고, 얘네들은 어디로 가겠어?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만 읽으면 되는 거야. 제곱차항이 뭔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이야? 뒤에 이제 문제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가 미지수야. 그럼 얘가 2일 때, 우리 저번에 수행평가 때도 봤었죠. 이거의 범위에 따라서 어디로 형태가 가는지를 좀 가늠을 하면서 이게 2가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어떨까? 2분의 1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이죠. 어, 자, 얘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식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빨리 커지는 녀석으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4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어,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극한을 조사하라고 했으니 그냥 발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썼다가 괜히 안 맞는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발산이라고 쓰면 충분하겠죠. 자,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가장 처음에 해봐야 되는 거는 대입이죠. 대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어, 자, 여기서 쓰이는 성질을 보면은 연속함수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리미트를 안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x분의 1. 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 이거의 극한이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x가 25로 갈 때 얘는 양수니까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죠. 진수의 조건이란 이 결과가 만족합니까? 그쵸. 25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존재해야 넣을 수 있다. 얘가 연속이고 넣었을 때 극한이 존재하면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로그에 대한 미분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로그의 특징,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을 올릴 수 있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x분의 1, 글씨가 거지 같네요. x로 올릴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패드가 너무 지금 두꺼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또 마찬가지죠. 내가 리미트를 넣고 싶어. 그러면 일단 로그니까 연속은 성립을 했어.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면 되는데 얘는 수렴을 해. 왜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밑은 1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얘랑 얘가 역수가 되는 게 기본적인 상황에서 역수이면서 밑은 1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자연상수 2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그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ln 2로 수렴한다. ln 1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를 좀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을 함수를 미분하시오. 우리 이제 미분법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사실은 후다닥 할 수 있겠죠. 얘 미분하면은 2의 2x 그대로 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2가 튀어나오겠죠. 얘도 미분을 하면은 ln
똑같이 2에 3x 플러스 이게 나올 거야. 근데 얘는 뭐가 튀어나와? ln 2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3이 되겠네요.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고 정확한 게 짱이야. 어. 물론 이제 지수가 있을 때 로그 미분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3번 y''은 3 곱하기 ln 4x죠. 그러니까 4x분의 1이야.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또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4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약분시키면은 x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ln을 미분할 때는 사실 여기가 ax가 나와도 다 그냥 x분의 1이 되죠. x분의 1이 되죠. 어차피 상수니까 그래. 그러니까 얘는 3에 ln 4 더하기 ln x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겠지. 얘만 미분하는 형태랑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여기가 언제나 x분의 1이 나온다는 거. 4번 로그 함수 미분하면은 똑같이 5x분의 5가 나오겠죠. 안에 거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ln 5가 분모에 붙겠죠. 분모에 붙겠죠. 얘도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좀 돌아가면 좋냐면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분리는 밑을 2인 걸로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y는 ln 5 분의 ln 5x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니까 그냥 상수 취급으로 놓고 ln 5분의 1로 놓고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x분의 1, 5x분의 5니까 이렇게 되겠죠.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헷갈린다 싶으면 ln이 분모로 가나 분자로 가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밑변환 공식을 쓰고 나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ln5가 분명히 분모로 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이드를 세타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동경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를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3, 4하면 여기가 찍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경이 찍히고 동경으로는 정확히 한번 오랜만에 그려봅시다. 요게 지금 동경이죠. 그리고 얘가 세타가 되는 거지. 우린 이 세타를 뭐를 이용해서 구해? 항상 x축으로 내려서 만든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사인 코사인을 구할 때 길이가 좀 그래도 인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4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여기는 5잖아요. 이 상태에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시컨트는 코사인의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보면 얘가 5분의 4고 5분의 4래 미쳤나봐. 5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하면 5분의 4고 탄젠트 세타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시컨트 4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뭘 쓴 거야 지금? 요게 이제 코사인 역수니까 이게 시컨트죠. 시컨트 세타. 요게 코시컨트 세타. 요게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가 다음 범위에 있고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때 다음 상관없이 값을 구하시오. 공식을 그냥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사인 알파를 가지고 이제 코사인 알파를 구할 거야.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부호와 값이죠. 그럼 일단 얘를 보면은 값은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루트에다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게 나오죠. 9 빼기 3이 될 겁니다. 루트 6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파의 범위는 1, 3일 각이니까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를 하겠죠. 자, 사인 베타를 또 구해야 됩니다.
사인 베타, 사인 베타도 값을 먼저 보면 이 값을 먼저 보면 분모는 똑같고 분자에는 루트에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뺀 거죠.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1이고 베타가 지금 2사분면이잖아요. 2사분면은 사인이니까 y값이잖아. y값. 사인은 y값이라 그랬죠. 코사인은 x값이고 2사분면은 y가 모두 양수인 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일기가 되겠죠. 그에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3 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2번은 보시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공식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베타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3분의 루트 6 코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빼기 사인 알파니까 3분의 루트 3 사인 베타니까 2분의 1 구해 놓고 값을 정확하게 끼워 넣는 게 좋다. 우리 선생님이 검사할 때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를 보면은 계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계산이 많아.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하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다.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i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하면은 2, 뒤에 거 미분하면은 3 코사인 x가 되겠죠. 2번 미분을 하면은 곱미분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2x 뒤에 거 그대로 쓰고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삼각함수의 미분에서는 앞에 c가 있는 녀석들은 미분하면 다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기본 문제랑 다른 게 뭐야? 이게 지금 최고차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겠죠. 개수가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자, 얘도 이제 로그에 대한 극한이 되겠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ln이 어디에 붙을까가 사실은 헷갈릴 수 있어. 이제 미분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고 밑변환 공식을 쓰면 편하다. 로그 3의 x 얘를 그러니까 ln 3분의 ln 1 플러스 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ln 3이 만약에 이 극한의 결과에서 ln 3이 있어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게 맞아? 당연히 분모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빼도 좋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분의 ln 1 플러스 x가 된다. 그러면은 2도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2 앞으로 빼버리면 요만큼만 묶으면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을 하겠죠.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2 ln 3분의 1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상수 a, b와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한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러니까 a, b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극한을 수투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미적분은 수원 수투의 내용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 수원 수투를 학습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얼마든지 다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수투에서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 얘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겠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왜냐면 얘가 수렴했으니까.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으니 풀이 과정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x-1이 0 혹은 뭐 이렇게 내서도 되겠죠. 분모가 0으로 간다. 이므로 분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도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0 대입할 수 있잖아. 얘는 루트 b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b는 9가 되겠네요. 1번. 두 번째, 이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만약에 다항식이었다면 인수를 찾아야겠지. 분명히 분모와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인수들이 존재할 거다. 근데 사실 이제 초월함수를 라고 부릅니다. 사인이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뭘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극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쓰면은 리미트 여러분들이 맞는 짝꿍을 맞춰주면 되는 거지. 얘는 x가 필요하지. 얘는 x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뒤에 있는 녀석을 보면은 어, 이제 x분의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같은 얘기야. 뭘 먼저 하냐의 차이인 건데 그럼 얘는 극한이 나왔어. 얘만 처리해주면 돼? 얘는 이제 둘 다 이거니까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1로 가고 얘를 보면은 x 가로하고 루트 ax 플러스 b 켤레를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얘는 ax 플러스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b는 아까 뭐였어? 9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겠죠. 얘는 0으로 가겠죠. 따라서 x 0으로 보내주는 인수를 얘는 찾을 수가 있죠. 약분을 시킬 수가 있고 극한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뭐 a를 뭐 대입을 해도 좋 이렇게 뭐야 약분시켰으니까 이제 0으로 가는 형태니까 대입을 시켜도 좋고 아니면은 얘를 봐도 좋겠죠? 얘 루트 얘가 어디로 가? 얘가 3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3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모는 6으로 가고 분자는 a가 남아있죠.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얘가 6분의 a인데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6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6, 9, 94가 된다. 칸이 좀 작아서 뭐 쓰긴 했지만 필요한 요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을 쓸 때 틀리게만 쓰지 않는데 기호 자체를 틀리게만 쓰지 마시고 어, 천천히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ln a 플러스 7x라고 되어 있어. x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자, 분모가 0이므로 분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a 플러스 7x 또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ln a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a는 1이라는 걸 벌써 구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쓰면은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x 분의 ln 1 플러스 7x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걸 넣어주면 된다. 나중에 맞춰주면 되니까 7x가 필요하겠죠. ln 1 플러스 7x니까. 그럼 곱하기 7x x제곱 플러스 x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해? 얘는 1로 수렴하죠. 얘는 x 약분시킬 수 있고 0 집어넣으면은 그럼 얘가 얼마야? x 플러스 1분의 7이잖아요. 0 집어넣으면 얘는 7로 수렴을 하겠죠. 따라서 수렴값이 7이네요. 근데 걔가 뭐야? b로 수렴한다 그랬지. 따라서 b는 7, a 더하기 b는 8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극한에 대한 간단한 복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이거는 역수죠? 역수도 똑같이 수렴을 하잖아요. 얘가 1로 수렴하니까 역수는 1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1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fx가 x 곱하기 ln x인데 x의 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k에서 미분계수가 같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는 말을 잊지 않아야겠죠.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f의 2 마이너스 f의 1 네, 2 마이너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넣어봅시다. 2 마이너스 1분의 2 집어넣으면은 2에 ln 2 빼기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ln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ln 1은 로그 1이니까 얼마야? 얘는 0이죠.
얘는 1이잖아요. 미시 자연산수 2니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2-1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K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은 F'X를 구해봐야겠네. 얘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ln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lnx와 같다. 따라서 F'K, K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 플러스 ln K가 되겠죠. 두 개가 뭐한다? 같다. 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ln K는 2-1분의 2와 같다. ln K는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1분의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2가 없어지고 플러스 1이 되겠죠. 2-1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K는 2에 2-1분의 1이라고 K의 값의 형태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은 10번은 지금 세타의 각의 위치가 1사분면 각이라고 주어져 있고 곱한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이제 1학년 때 수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A, 얘를 B라고 하면은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A 곱하기 B가 2분의 1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이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젠트 X는 코사인이 B였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역수니까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보를 해주면은 이건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 그럼 이건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쓸 수 있네. 2분의 1분의 1이네. 얘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얘는 지금 사인의 역수잖아요. 사인이니까 A분의 1 얘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B분의 1이죠. 그럼 얘는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AB는 알고 있었는데 A 플러스 B는 몰라. 구해봐야겠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잖아요. 그럼 얘가 1이고 2분의 1이니까 1이네. 그럼 얘가 2네. 그럼 A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맞겠죠? 그런데 A, B는 모두 뭐야?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A, B는 모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루트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타가 1사분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루트 2니까 2루트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도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4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도 얘를 A라고 둘 필요가 있나? 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값을 봤을 때 얘를 변형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변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탄젠트에 대한 조건이고 얘는 지금 코사인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우리가 결국에는 도달을 해야 되냐면 무엇의 값을 물어보고 있냐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의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같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본다면 1 플러스니까 분모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곱 마이너스 1 분의 합이니까 4가 되겠네요. 4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2분의 4니까 얘가 2가 나왔어. 얘가 2가 나왔어.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코사인 세타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타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각의 범위가 몇 설명각이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베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베타가 이렇게 2사면각이야. 여기다가 1사면각을 더했어. 그러면은 얘의 범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냥 식을 더해봅시다. 2분의 파이 크다. 두 개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니까 2분의 3파이다. 그럼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동경의 위치가. 이것들이 가능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는 x값이 모두 음수지. 그러니까 2든 3이든 코사인 값은 무조건 뭐야? 음수인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수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세타라고 봤을 때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잖아. 상식 얼른 그려보면은 이게 1대 2야.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나와야 맞는데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고 범위는 음수가 된다 라고 미쳤나봐. 루트 5분의 1이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 뭐 계속 잠기네. 1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그럼 얘는 우리가 분배를 써줄 수 있잖아요. 분배 법칙. x가 0으로 갈 때 sin x분의 sin 4x 마이너스 sin x분의 sin 2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필요한 게 지금 4x잖아요. 4x분의 sin 4x 여기는 x가 필요하겠죠. sin x의 짝꿍이니까. 그리고 4를 곱해주면은 첫 번째 식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지. 빼기 두 번째도 2x분의 sin 2x 곱하기 sin x분의 x 뭐가 튀어나오는 2분의 1이 튀어나오죠.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다 1로 수렴을 할 거니까 어디로 수렴하겠어? 4에서 1을 뺀 2로 수렴을 하겠네요. 물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근사를 이용을 하면은 얘는 0의 근방에서 x의 형태랑 갖고 얘는 4x의 형태가 되니까 얘는 2x, 얘는 x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빼기 2라는 식을 간단히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근사를 시킬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봐서 되게 편한 걸로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제약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근사를 시킬 때 사인을 x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그 뒤에 3차, 5차 항들이 있는데 그걸 안 봤죠. 그러니까 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사실은 일치를 해야 돼. 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따가 좀 뒤에서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분의 1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x분의 1은 분명히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 배웠던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얘도 지금 1로 간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지. x가 무한대로 가기는 하지만 탄젠트가 가지고 있는 녀석은 0으로 가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분모로 내려버려. 어차피 얘는 0이 아니니까 1분의
탄젠트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랑 얘는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똑같은 녀석이죠. 치환을 해주면 똑같은 녀석이 될 테니까. 그래서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거를 꺼내주면 된다. 얘는 4x가 필요하겠지. 2에 4x-1. 얘는 2x가 필요하죠. 그러면 sin 2x. 뭐가 추가적으로 나오는가를 봤더니 약분되고 이 약분시키니까 2분의 1이 튀어나오잖아요. 걔를 없애줘야겠지.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고 2가 남으니까 2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가 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수투에서 미분 계수의 정의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같아야죠. 7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 극한 값이 있을 거야. 근데 fx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은 뭘로 표현이 가능해? f 프라임 2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sin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x 코사인 x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파이를 구해보면 sin 2분의 파이니까 이건 1이잖아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다음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지. 이런 형태도 우리가 수투에서 엄청 많이 봤었지. 2를 대입해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 f의 이 값을.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으로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일단 fx를 한번 써볼 겁니다. fx에서 얘를 넘기고 싶어. 그럼 넘기면 어떤 제약이 붙어? x가 2가 아니어야겠지. x-2분의 2에 3x-6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x가 2일 때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보내면 돼? 얘를 극한으로 보내보면 되잖아. 왜냐면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 2로 갈 때의 극한이 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면 2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2에 3x-6 1의 형태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구하라는 얘기구만. 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리미트 저식을 한번 써보면 x-2분의 저기는 지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되죠. 그쵸? 그리고 x가 2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 치환을 이제 쓰긴 하지만 이제 치환을 안 써도 구조가 보였으면 좋겠다. x가 2로 가니까 둘 다 0으로 가니까 머릿속으로만 봤을 때 리미트에는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에 3t-1과 같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3을 곱해주면은 얘는 이렇게 3을 곱해주고 3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3이 되겠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F2가 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을 걸 그랬네.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가 루트 2분의 1일 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일단 어,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구하려면 어, 이게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필요한데 곱한 게 필요한데 더한 걸 줬네? 그럼 더한 걸 곱한 거를 만들고 싶을 때 주어진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합을 가지고 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양변을 조건을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은 사인 알파의 제곱인데 우리 좀 약간 귀찮으니까 아니다 그냥 쓰자.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 요거는 4분의 1이 되겠고 뒤에 거를 제곱을 해주시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겠죠.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거란 얘기야. 얘랑 얘랑 더한 값. 그러니까 얘랑 얘가 지금 있는 거지. 그럼 두 식을 더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게 더하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더해보면 2개 더하면 1, 2개 더하면 2에 이 전체를 뭐 이렇게 A라고 하면은 2A가 되겠죠. 2개 더하면 또 1이 되겠네요. 2개 더하면은 4분의 2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A값 구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8분의 5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고 이제 방정식 풀면 되겠죠. 더하기가 필요했어 이 문제는. 왜냐면 이게 더해야 1이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빼기였으면은 상당히 난감했겠죠. 1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 AB의 길이가 7인 원이 있다. 원위의 두 점 PQ에 대하여 AP의 길이가 6이고 QAB가 2의 PAB다.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2세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AQ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과 지금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도 우리는 1학년 때 했던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의 성질들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중학교 거는 도형에서 특히 원이랑 원 안에 있는 삼각형, 사각형들을 다룰 때는 중학교 기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자, 지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는 직각삼각형. 이게 이제 지름일 빗변으로 가질 때의 이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 놓고 시작을 해야겠지. 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AQ의 길이를 지금 원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은 이 AQ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가 7이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7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 7 코사인 2세타. 선분 AQ의 길이는 7 코사인 2세타가 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했었죠. 각과 길이가 있을 때 각 변의 길이를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은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죠. 굳이 뭐 사인을 할 필요가 없지. 굳이 뭐 숫자가 더러우니까. 왜냐면 우리가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도 가능하고 7에 이제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라고도 쓸 수가 있죠. 편한 걸 여러분들이 골라야겠는데 아마도 이게 편할 거다. 여기 편할 거다. 그래서 7 곱하기 2 곱하기
요거의 제곱 76 7766 이렇게 하도 7이 하나 있으니까 빼기 1. 아유, 가루를 어디다 친 거야? 이렇게 빼기 1 뭐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7약분 하나 시킬 수 있고 7분의 36 72 빼기 7 곱하면은 7 7에 49 7분의 49 빼면은 7분의 23. 좀 더럽네요. 네, 맞네요. 뭐 도형 문제는 사실 그래. 누가 풀이를 한 걸 보면은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근데 여러분들이 좀 도형 문제는 스스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4분원 OBC 위에 한 점 A에서 3분 OB에 내린 수단의 발을 H라고 하자. OHB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B제곱분의 세타 제곱분의 BH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되겠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이 BH를 세타로 표현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 BH 길이. 그럼 일단 반지름이 6이라 그랬으니까 아유, 이 목 진짜 꺼내서 씻고 싶다 정말. 아유. 담배도 안 피는데 좀 억울합니다. BH. 그래서 일단 이 OA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을 거니까 이렇게 같을 거란 말이지. 전체 여기 OB랑 그러니까 6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6이니까 여기가 코사인 6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만큼의 OH의 길이가. 그럼 벌써 길이가 나왔네요. 여기는 6-6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끝났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세타 제곱분의 6의 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리미트 우리 이거 풀어봤었죠. 세타 제곱에 켤레를 곱해주는 겁니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6의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짝꿍을 지어주면은 얘가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6이니까 6 곱하기 1 곱하기 세타가 0일 때 코사인은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3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사로 풀려면 얘가 2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도 제곱까지는 풀어줘야 돼. 근데 마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2분의 1 x 제곱의 형태라는 근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 이렇게 4제곱이면은 얘도 4제곱까지 풀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4제곱짜리는 사실 잘 안 쓰지. 그러니까 딱 제곱인 경우 이 제곱과 세트인 경우에만 왜 x라고 썼어? 이 제곱하고 세트인 경우에만 근사를 쓰는 게 좋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사 근사했던 식 다시 한번 좀 복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 있는 이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이유, 분모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약분시키면 3이죠. 3이 나오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 0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했었죠. 우리는 도함수가 연속이 되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봤던 함수들은 다항함수였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다항함수야.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연속함수를 미분하면 연속이 나오나? 라는 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명제는 거짓이었고 선생님이 발리에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든 게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었어. 미분 가능하지만
미분한 도함수는 0에서 연속이 아니었죠. 얘도 x분의 1이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마 프라임이 0에서 연속이 아닐 거다. 0이 아닐 거다. 그래서 얘는 뭐를 이용을 해야 된다? 정의를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좀 빨리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의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로 할까 그냥?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 자,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따라오는 게 맞겠지. 저 fx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f0은 0이죠. 그래서 주어진 극한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어차피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3 사인 4x 플러스 x제곱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쪼갤 수 있겠죠? 3에 사인 4x 분의 x 더하기 약분하나 시키면은 x의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극한은 눈에 보이잖아요. 자,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번 쟤는 x분의 3 사인 4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분의 3의 사인 4x 곱하기 4니까 이 녀석은 1로 수렴할 거고 그 애는 12로 수렴을 하겠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코사인 x분의 1이 있어. 얘 녀석 뭘 써야 돼?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겠죠. 여기 좀 아래다가 좀 이어서 쓰겠습니다. 뭐냐면은 x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 코사인 x분의 1은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다가 x를 곱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어? x가 양수인지 무수인지를 몰라. 사실은 따져봐야 맞는 거지.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해보려면은 그냥 절대값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다음에 절대값 x 코사인 x분의 1 그리고 절대값 x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요, 정확히 좀 표현을 해볼게요. 가운데는 사실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x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을 씌웠으면 이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건 무조건 음수겠지. 언제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충분하다. 왜?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봐도 x를 0으로 보내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거든. 그래서 얘도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 0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싫으시면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부등호로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코사인 x분의 1 x 쓰면 부등호를 뭐라고 쓸 거야? 내가 곱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데 잘못된 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을 한다. 따라서 f'0은 얼마야? 12라는 거를 비교적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뭐만 하면은 판단만 잘 하면은 정의를 이용해야겠다라는 판단. 뭐 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이 있다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옵니까? 2x 코사인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사인 x분의 1에 x분의 1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나오잖아. 요거 약분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얘가 0으로 갈 때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죠. 그게 진동하고 있잖아요. 진동하고 있죠. 왜냐면 x분의 1은
무한대로 갈 거니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미분에서 극한으로 보내는 거는 뭐일 때? 프라임이 연속일 때. 하지만 얘는 프라임이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에서 극한으로 가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지만 안 미안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